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된 심성 중에 하나가요, 약자를 응원하고 강자를 경계하는 마음일 겁니다. 맹자의 성선설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자와 약자가 다투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약자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치로 따지면은 강하다는 이유로 비난받아서도 안 되고, 약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옹호를 받아서도 안 돼요. 허와 실, 그리고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야 되는 겁니다. 강자는 무조건 악하고 약자는 무조건 선하다, 이런 기묘한 개념을 전문용어로 언더도그마라고 하는데, 언더테이커가 아니고 언더도그마요. 선과 악을 사실관계를 따져서가 아닌 힘의 차이로 가늠하려드는 좀 이상한 논리입니다. 이런 개념이 이념화한 것이 바로 정치적 올바름, 흔히 말하는 PC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제화되면 그 유명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개념이 만연하게 되면 그 사회는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져요. 역차별이 당연시되고, 약자라는 이유로 온갖 폐악질을 일삼아도 덮어주고 인정해줘야 하는 정신나간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 제목처럼 푸틴과 젤렌스키 두 사람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런 식의 언더도그마가 작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통상 푸틴, 젤렌스키 이렇게 부르지만 푸틴과 젤렌스키는 이름이 아니라 성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본명은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중간에 뭐 비치가 들어가는 거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부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을 이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블라디미로비치라는 말은 블라디미르의 아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이름이 이반이다 그러면 이바노비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 사람들 이름에 이제 들어가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본명은 볼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 이렇게. 이 젤렌스키 아버지 이름은 이제 올렉산드로, 러시아어로는 알렉산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어 블라디미르 그리고 우크라이나어 볼로디미르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름으로만 표기하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가 맞짱을 뜨고 있는 웃기는 상황이에요. 둘이 이름은 같습니다. 흔히 전범이라 하면 전쟁 중에 학살, 약탈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만든 주동자를 일컫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본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범을 침략을 했다는 이유로 푸틴 대통령을 지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라는 막강한 나라의 대통령이자 우크라이나로 군대를 휘몰아 쳐들어간 침략자라는 이유로 푸틴 대통령이 전범으로 지목돼가지고, 반대로 침략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거의 영웅이나 다름없는 칭송을 받고 있는데, 강자와 약자라는 언더도그마를 삐껴내고 사실관계만 따져서 허와 실을 가려보면 과연 진짜 전범은 누군가, 이 전쟁의 범인은 누군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푸틴 대통령은 세계인의 상식과는 다르게 진짜 인내심이 좀 뛰어난 양반입니다.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이라는 폭동으로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이 무너지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인내했어요. 크림반도의 자치공화국이 스스로 주민투표를 거쳐 러시아로 합병을 결정했을 때 뭐 그걸 보호하고 받아들이는 정도였습니다. 오데사에서 분리 독립을 시도하던 러시아계 주민들이 건물에 갇혀서 불타 죽었을 때도 인내했고, 2014년부터 2022년 올해 초까지 8년 동안 벌어진 돈바스 전쟁 중에 러시아계 주민들 14,000명이 학살당했을 때도 푸틴은 최소한의 서포트 외에 직접 개입은 피했습니다. 돈바스에서의 러시아계 주민들 학살만 해도 이미 전쟁을 시작할 개전 사유는, 그리고 명분은 차고 넘칠 판인데도 푸틴은 인내에 인내를 의외로 거듭했는데, 그런 푸틴이 결국 특수 군사작전을 시작하도록 만든 원인은 의외로 우크라이나에게 있었어요. 정치 지도자의 숙명은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특히나 전쟁 같은 대격변은 가능한 한 피하여 불필요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수완을 발휘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반대로 했던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부였습니다. 보세요.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이 사람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고문, 보좌관 뭐 그 정도 됩니다.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부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라도 결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뜻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청와대 대변인이나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 언론에 나와서 말하면 그게 곧 대통령의 의중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2019년에 했던 인터뷰에 그로부터 3년 후에 일어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중립국을 할 수 없어요. 중립국 하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깁니다. 중립국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나토에 가입하면 전쟁도 피하지 못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편을 하거나 나토에 들어가거나 해야 돼요. 저는 나토 가입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라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죠. 계속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면 러시아와 전면전이 일어날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는 파괴될 거고 분쟁 때문에 나토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망설일 거예요. 나토는 붕괴된 나라를 가입시키려고 안 할 겁니다. 99.9% 확신하는데 나토 가입하면 러시아와 전면전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질문자가 그러면 우크라이나에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죠. 다음 그 가장 좋은 시나리오란 러시아와 전면전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하면 나토는 우리를 받아줄 거예요. 보세요. 전쟁하면 우크라이나가 박살난다며. 아마 기가 찼는지 이제 기자가 물어보죠. 전쟁 안 하고 나토 가입은 못 하나요? 그러니까 불가능이에요.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방은 러시아 경제 제재를 할 거예요. 일단 전쟁이 터지면 서방은 우리를 도울 거고 러시아는 이기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9.9% 전쟁이 일어날 거다. 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시도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확신하면서 그 전쟁을 치를 것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일단 저질러 놓으면 서방이 자기들을 도울 것이고 그러면 러시아는 패할 것이다 라는 기똥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경제 제재를 하면 러시아는 전쟁하기가 아주 안 좋아질 거예요. 항공금지구역 설정하고 공군 보내면 나토군도 키예프에 들어올 거고 해볼 만한 싸움이고 지지 않아요. 결국 경제 제재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푸틴을 몰아낼 거예요. 와따 젤렌스키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과연 이번 전쟁의 전범을 단지 침략을 했다, 선공을 했다는 이유로 푸틴만 지목할 수 있을까요? 뻔히 전쟁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러시아를 몰아붙여가지고 쳐들어오도록 하는 거 그야말로 침략 유도 아닙니까? 브루스 커밍스 박사가 주장했다는 6.25 전쟁 남침 유도설은 후루꾸였지만 이건 진짜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도록 조장한 전범 행위 아니냐 말입니다. 이 침략 유도라는 거.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개날벼락입니까? 혹자는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굴욕적인 복속을 요구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해서도 침략했을 것이라고 합니다만은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래 30년간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침략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친러 대통령이 들어서든 친서방 대통령이 들어서든 주권은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9년이라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비무장화, 비나치화 이런 걸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저 나토에 가입하지 말고 이제 중립국이 돼달라 그 정도만 권했을 뿐인데 굳이 러시아를 막장까지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한 거는 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일단 저질러 놓으면은 미국과 서방이 알아서 자기들 도울 것이고 러시아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무너뜨려 패퇴시킬 것이라는 어림 택도 없는 망상을 하면서 뻔히 보이는 불구덩이로 뛰어든 우크라이나 정부와 젤렌스키 대통령이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자기들이 이기고 러시아가 패할 거라 생각했는지 진짜 의심스러울 지경이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의 계획 중에 성공한 거는 결국 러시아가 뚜껑 열려가지고 특수 군사작전이라는 전쟁을 시작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초반에 키예프 근방에서 잠시 선전했을 뿐 헤르손부터 돈바스까지 거의 영국 영토만한 넓이의 땅 뺏기고
전 국토가 불바다가 되고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국민들이 난민이 돼서 흩어졌습니다.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라던 결과입니까? 자력으로 뭘 할 수도 없고 그럴 국력도 안 되면서 미국과 나토를 조종하려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미국과 나토에 조종당해서 러시아를 상대하는 대리전으로 국민들과 군대를 갈아 넣는 판입니다. 아니 어쩌면 패하더라도 미국과 서방의 지원으로 전후 복구와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산을 늘리는 것까지 다 계획에 들었었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정부패와 비리 내역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에요. 본 게시탐정은 근본 전쟁의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 전쟁 초반에 일방적인 러시아 및 푸틴에 대한 비난이 좀 잦아들고 서서히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패거리들과 젤렌스키의 실정에 책임을 묻는 여론이 일어나는데 아마도 역사적 사실관계와 함께 이런 내막들을 확인한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이렇든 저렇든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좆도 불쌍할 노릇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젤렌스키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부가 아니라 다른 어떤 세력의 앞잡이 괴뢰로 보입니다. 보세요. 이게 우크라이나 500브리후나인가 하여튼 그 지폐인데 지폐에 이런 게 떡하니 그려져 있는 것만 봐도 영 의심스럽다 그죠? 야,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